안녕하세요. 5천만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열린 시사문의 박주영입니다. 저희 열린 시사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지역의 생생한 이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대학생 종합운동경기대회인데요. 벌써 27회나 개최된 유명한 대회입니다. 2015년 8월 6일부터 제28회 대회가 열리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개최될까요? 질문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가수 수지와 윤호윤호 그리고 탤런트 문근영의 고향이고요. 챔피언스 필드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네,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김통주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많은 남성분들께서는 배수지, 문근영에서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성분들께서는 아마도 윤호윤호에서 찾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광주입니다. 6대 광역도시 중에 하나인 광주, 그리고 호남 제1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광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를 이끄는 인권도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광주의 숭고한 인권정신은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도전 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와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국제인권 행사를 개최하고 광주 인권헌장 제정, UN 인권도시 추진 등 세계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의와 민주의 역사를 더욱 고귀한 인권정신으로 승화시켜 지구촌의 화합과 평화를 이끄는 세계 인권도시로 빛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인지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고 또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11년에는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김 PD는 왜 광주가 인권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이유보다도 가장 큰 5.18 광주 민주화항쟁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적인 관념을 초등학교 4학년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모르면서 나중에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박주영 앵커는 그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의 이야기군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바로 5.18 광주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또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 바로 광주가 되었기 때문에 인권의 도시로서 알려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광주는 인권도시이기도 하지만요.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하고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예향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혹시 광주의 예술가 알고 계시나요? 광주의 예술가 잘은 모릅니다만 아마 임방호 선생님? 네. 어떻게 아시죠? 방울이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판소리의 임방울, 또 한국화의 허백년, 서양화의 오지호, 서정시인 박용철 등 유수한 문화예술인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예향의 도시로서의 광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손꼽히는 광주 비엔날레. 광주의 예술혼과 현대의 예술이 접목된 그 파격의 아름다움에 세계가 함께 감동합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뉴욕타임즈 선정 가장 경쟁력 있는 디자인 이벤트로 명성을 떨치며 세계 디자인의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와 예술가의 작품을 도시 곳곳에 설치한 광주 폴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문화생활 공간을 창조해 도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바꿉니다. 2014년 완공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세계적인 규모의 복합 문화 공연 시설로서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세계화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예향 광주의 문화와 예술은 인류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아시아 문화의 허브로 빛나고 있습니다. 예향의 도시답게 다양한 문화 행사와 예술 프로젝트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역시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도 이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 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20회를 맞이했죠? 네, 1995년 최초로 개최된 광주 비엔날레 1회. 아직도 깨지지 않는 관객 동원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을까요? 글쎄요, 한 100만 명?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163만 명이나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그리고 서창 만들이 풍년제 등 소개되지 않은 문화행사들이 많은 곳이 또한 광주입니다. 도심 속에서 전통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명소인 1987년 정식으로 지정된 예술의 거리가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는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굿하고 판소리가 어울려진 그런 문화 공연 행사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네요. 저도 올해는 꼭 이 비엔날레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또 광주는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축제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광주의 특색이 담긴 축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세계와 교류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글로벌 축제 도시 광주. 세계 대학생들의 젊은 올림픽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 성공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는 벌써부터 지구촌 축제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축제인 2015 디자인 연맹총회. 광주는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광주 세계 김치 문화 축제. 천년의 깊은 맛, 한국의 김치 문화와 함께 광주의 우수한 미각을 세계가 즐깁니다. 정율성 음악제, 임방울 국악제 등 예향 광주의 흥겨운 가락에 세계가 어깨를 들썩입니다. 광주는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국제대회와 축제를 통해 지구촌 축제의 감동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축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응원해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네요. 앞서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문화행사들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모습의 거리를 재현한 7080 충장축제의 경우에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심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통 민속놀이인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 축제도 매년 정월 대보름에 개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축제가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광주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광주의 순 우리말 지명이 뭔지 아시나요? 그 한문을 풀이하면 두 글자 중에 하나겠죠? 넓은 거 아니면 밝은 거. 뭘까요? 밝은 거죠. 네, 빛거울인가요? 이 빛의 고장이라는 지명에 걸맞게 광주에는 광산업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 산업도시로서의 광주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래를 여는 첨단 과학 산업도시 광주. 광산업의 메카 광주. 세계 3대 광산업 국가 진입을 목표로 광기반 융합 사업을 집중 육성해 러시아, 미국 수출과 유럽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국광기술원이 브라운대학 이머징 테크놀로지 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는 등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자동차 도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과 생산 라인 신설을 통해 100만 대 생산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디지털 생활가전 생산지, 광주 테크노파크의 가전 로봇센터를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 에너지 산업, 태양광 발전 산업,
하이테크 금형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특히 세계적인 금형산업 기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R&D 특구 지정으로 광주 이노비즈 센터를 건립하는 등 개방형 국제연구산업단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 캠퍼스를 유치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CGI 센터를 설립, 글로벌 수준의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 타이틀 시퀀스 제작사와 물량 공급 협약을 맺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시장의 경기 회복과 주력 수출 품목의 선전으로 수출액이 158억 달러를 기록한 수출 생산도시 광주, 창의적 인재와 첨단 산업의 결합으로 첨단 과학 산업의 미래를 빛내고 있습니다. 이 광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디지털 생활 가전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까지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광주가 3대 산업도시로 불리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이 광주의 지명과 관련이 깊은 광산업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잘 살린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예술 혹은 빛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광산업이죠. 정부가 시행한 지역특화 산업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성공한 사업이 바로 광주의 이 빛사업입니다. 광산업인데 올해 2014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국제광산업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과학기술원, CGI 센터 등에서 전문 인재 양성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첨단 산업도시로서 발전하는 데 인재들이 한몫을 담당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광주가 이렇게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해가는 가운데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광주는 발전뿐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광주는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서 발전해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의 산과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그 역사를 말없이 끌어안고 있는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 자연, 도시,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의 생명 창조 도시 광주. 광주의 산과 역사를 품은 무등산이 201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상전리대에 세계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그 사무국을 광주에 설치해 도시환경 주도 국가로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2012년에는 지구환경전망 세계정부 간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환경정책과 대안 마련을 통해 지구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는 이러한 녹색 환경을 기반으로 청정도시 1위, 건강도시 1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힐 만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소통하는 친환경 생명 창조 도시로 빛나고 있습니다. 광주도 역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자연훼손이 심각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 그리고 갖가지 시행착오들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2012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자연 보호에 대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산업, 문화 각 분야에서 자연 보호에 대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네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요. 현재 광주가 자연과 산업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광주시의 슬로건이기도 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는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자유와 인권의 빛을 밝힙니다. 꿈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합니다. 축제의 감동을 세계와 함께 나눕니다.
도전과 창조 정신으로 미래 산업을 열어갑니다. 환경과 인류의 행복한 공존을 지속합니다. 세계 인권 도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국제 교류와 축제의 도시, 첨단 산업 과학 도시, 녹색의 생명 도시,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는 사회,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행을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광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광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인 5.18 민주화운동. 1980년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벌써 34년이나 된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현재 광주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네. 광주 하면 떠오르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 사건 하면 5.18 민주항쟁 운동이나 많이 있죠.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왜요? 이유가 뭐예요? 광주 사람이라면 그래도 제일 크게 와닿는 게 그 사건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사건. 뭐가 있을까요? 역사 사건? 5.18 민주화운동? 왜요? 이유가 뭐예요?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까지도 국가에서도 매우 배우고 바로 화순에서 와서 그런지 광주에 많이 관련돼서 그런지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기도 하고 저 그게 되게 안타까워서 화순 저기 터미널을 막아서 못 지나가겠다는데 그 얘기를 또 많이 들어보니까 그게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까, 광주에서는.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 5.18 민주화운동. 왜요? 5.18 민주화운동이 이 불의한 거 해서 광주가 성리하기 유명한 곳, 성리하기 유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그 성리학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의한 거를 하는 민주화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역사적인 사건. 5.18 민주화운동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 제일 많이 떠오르는 광주 시민한테 이 5.18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다. 자부심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싸웠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도 있고 광주 시민으로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광주 시민 외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안타까워요. 네. 젊은 넋들 들판 가로질러 발굽은 노래 대방 노래 피부르며 이제의 깃발 들고 힘차게 달려오네 광주광역시 서구에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18 광주를 생생히 기억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5월 17일, 5월 18일에 시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군부 일당들은 계엄을 확대해서 5월 18일 날 광주에 계엄군을 보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계엄군들은 무작위로 광주 시민들에 대한 악랄한 진압 행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광주에서 이 계엄군의 그런
학살과 진압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 천상이 오직 힘이 있으면은 택시 기사, 버스 기사들도 집단적으로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였죠. 급기야 계엄군은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 발표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총상을 입고 또 현장에서 5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사망했는데 사실은 5월 20일 날 금남로에서 그 시위를 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어지고 그 이후로는 찾지 못했고 6월 2일 날 시체로 찾았죠.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광주 시민들 자발적으로 전부 다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5.18에 대한 왜곡이 극심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보상이라든지 뭐 기념사업이라든지 명예회복 이런 건 2차적인 문제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돼 있었으나 우리가 깊이 내면적으로 볼 때는 5.18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 진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5.18 문제는 뭐 그동안에 청문회도 했었고 국회에서 진상조사도 했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잘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이제는 밝혀야 돼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이게 그 진상조사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꼭 밝혀야 된다. 그럼으로써 역사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인식이 꼭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무로 만들어둔 구판의 간판에 각자의 사연을 담은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습니다. 구판을 찾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커다랗고 새하얀 종이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이 직접 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난타 교실을 열어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시나요? 다들 교육에 임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네요. 체험마당을 찾는 사람들이 직접 접시를 돌려보거나 투어를 즐기기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탈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직접 즐기고 놀 수 있는 장소라서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야외에서 선보이는 여러 공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연극뿐 아니라 연주를 하기도 하네요. 외국인이 가야금을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연극도 큰 볼거리입니다. 늦은 밤까지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 아이의 모습도 보이네요.
사람들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굿을 풀어냄으로써 사람들의 시선과 웃음을 독차지하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1인극에서부터 소규모의 인원들이 모여서 공연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 군마당입니다. 군마당보다 넓은 장소여서 그런지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동반하는 공연도 보이고요. 소품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단순히 공연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한 곳에 어우러져 춤을 추고 뛰어노는 모습도 보이네요. 서커스나 밴드의 공연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그것이 굿판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축제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저희가 나온 곳은 광주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번화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차량들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으면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일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광주의 운전자들과 시민들은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지 카메라를 설치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왕복 4차선 도로이지만 택시 정거장이 있어서 오른쪽 차선은 한 차선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특히 정거장에 정차해 있는 택시에서 기사분이 도로 쪽으로 내려야 하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게 보입니다. 다른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정차되어 있는 택시들로 인해 교통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초록불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이 하나뿐이라 차들이 한 대씩 천천히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아닌 보행자들은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보행 신호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자 시민 한 분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뛰어서 길을 건너갑니다. 무단횡단을 보행자들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주정차 차량들이 횡단보도의 진입로를 막아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호에서 초록불로 바뀌기 직전인데도 아주머니 두 분이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호가 바뀌었어도 느긋하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택시가 경적을 울리고 빠른 속도로 지나치네요. 자칫하면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장면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는 여전히 뚫릴 기세가 안 보입니다. 바로 그때 한 차량이 불법 유턴을 시도합니다. 분명히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턴을 하는 모양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다시 교차로 쪽으로 돌아와서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저씨 한 분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작정 길을 건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되어 있던 차량 한 대가 유턴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불법 유턴을 해서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단횡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뛰는 모습도 아닙니다. 너무도 여유롭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한 시민이 길을 건넙니다. 또 한 차량이 일행을 내려주고 불법 유턴을 합니다. 그 차에서 내린 시민도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뛰어서 건너는 시민까지 보입니다. 이번에도 신호가 바뀌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택시가 달려와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단횡단도 위험한데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는 분도 있습니다. 한 여성분도 황급히 무단횡단을 합니다. 횡단보도가 주정차 차량에 가려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차량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는 분도 계시네요. 좌회전 금지임에도 한 트럭은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합니다. 그로 인해 반대쪽 차선이 막혀버려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였습니다. 불법 유턴은 물론이고요. 횡단보도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찻길로 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광주 시민들이 좀 더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찾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온 어느 날, 광주에 단 2곳만이 남아있다는 달동네 중 한 곳인 통샘마을을 찾았습니다. 눈의 기세가 꺾인 틈을 타 큰 길에는 이미 제설 작업이 끝나 있었습니다. 마을의 입구 쪽은 달동네라는 느낌보다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느 마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이 그치나 했더니 또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위쪽으로 올라가자 1명 정도가 힘겹게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제설 작업이 채 되지 않은 경사길이 나타났습니다. 길 옆쪽에 난간이 없다면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마을 골목길들을 둘러보면서 올라가다 보니 한눈에 봐도 버려진 집임을 알 수 있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집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곧 무너질 듯이 보이는 집들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체를 알아보기 힘든 조형물과 버려진 프라이팬 위에는 소고기, 눈만 쌓이고 있습니다. 쉽게 돌아가는 깡통 바람개비가 통샘마을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을 조금 더 돌아다녀 봤지만 무너질 것 같은 집들만 있을 뿐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폐허 마을의 느낌도 났습니다. 얼마를 더 걷다 보니 제 눈에 조형물로 보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전봇대에 달려 흔들리는 것이 마치 모빌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곳곳에 벽화와 조형물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유명한 예술가들과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달동네를 밝은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소망의 빛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심도 줄어들고 관리도 소홀해져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치지 않을 것 같던 눈이 그치고 날이 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봤는데요. 마을 곳곳에는 과거의 모습과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올라가다 보니 문득 예전에 이곳을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라서 젊은 사람들도 오르기 힘이 듭니다. 이곳 주민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온 날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목 안쪽에는 고드름이 얼어 있었습니다. 시골집에서 보던 처마 및 고드름은 아니지만 달동네에서 보는 고드름도 운치 있고 예뻐 보였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달동네인 통샘마을. 이 통샘마을을 돌아보며 어릴 적 살던 동네가 떠올랐습니다.
눈이 오면 삼삼오오 모여 눈싸움을 하며 뛰어놀았을 이 골목에 현재는 쓸쓸하게 눈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였고 안식처였던 곳인데요. 현재는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진 집들도 많고 주민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골목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장소를 무조건적인 재개발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보존하고 남겨놓는 것도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했던 희망의 빛 프로젝트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인지 제설 작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저런 이웃을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광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부터 심장을 달아오르게 하는 축제 현장까지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열린 시사문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의 화제거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